높은 지능에 대한 증거, 숨겨진 신호들과 깊이 있는 통찰. 우리는 종종 지능을 학업 성취도나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 같은 명시적인 지표로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와 인간 행동 연구자들은 평균 이상의 높은 지능이 훨씬 더 미묘하고 때로는 의외의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급변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화려한 언변을 넘어선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다소 특이하게 보이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조차 높은 인지 능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다양한 심리학 연구와 인간 행동 전문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평균 이상의 지능을 나타내는 5가지 숨겨진 신호들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1. 빠른 인지 속도의 그림자, 잦은 지루함. 사람들과의 대화나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자주 지루함을 느끼는가요? 다른 사람들은 흥미롭게 여기는 활동이 당신에게는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당신의 높은 인지 속도를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당신의 뇌는 이미 다음 단계를 예측하고 더 복잡한 자극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자극에 쉽게 실증을 내고 더 새롭고 복잡한 도전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내심 부족이나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뇌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갈망하고 기존의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며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지루함은 종종 창의성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루함은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혁신가들이 반복적인 업무에 쉽게 지루함을 느꼈다는 일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루함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내면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2. 지식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태도, 지적인 겸손. 일반적인 고정관념과는 달리 진정으로 뛰어난 지성을 갖춘 사람들은 오만함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깊은 지적인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며 새로운 정보나 타인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지적인 겸손은 높은 인지 능력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자신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태도는 단순히 약함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는 지식의 복잡성과 인간인식의 불완전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이 흑백 논리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맹목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운 증거나 논리에 따라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거나 확장합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 역시 고지능자들이 지식에 대한 개방성과 유연성이 높고 독단적인 사고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3. 전략적 사고의 발현, 게으름처럼 보이는 효율성. 간혹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겉보기에 게으르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으려는 그들의 효율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비춰지는 이들의 행동은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며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려는 전략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분석에 따르면 진정한 효율성은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들여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한 후 가장 적은 에너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며 미래를 예측하는 뛰어난 인지 능력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노력을 낭비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때로는 묵묵히 관찰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의 시간은 결국 더 나은 해결책과 효율적인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게으름은 목적이 아니라 효율성을 위한 수단인 셈입니다. 4. 진짜 지능의 척도, 높은 적응력.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고 해서 진정으로 똑똑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지능의 척도는 새롭고 모호하며 복잡한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는가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마주할 때가 많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성하려면 뛰어난 적응력이 필수적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인 하워드 가드너는 이러한 유연성을 실천 지능으로 간주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고집과 변화의 필요성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들은 익숙한 방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며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모색합니다. 또한 압박감이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보입니다. 이는 그들의 높은 인지적 유연성과 감정 조절 능력을 반영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빠르게 학습하고 불확실성을 관리하며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능력이야말로 오늘날 진정한 지능의 핵심입니다. 5.
지적 정직성의 추구, 무의미한 대화에 대한 거부감. 첫 번째 포인트였던 지루함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 특성이 바로 무의미한 대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공허한 잡담, 진부한 이야기, 혹은 사실과 동떨어진 대화에 대해 강한 참을성 부족을 보입니다. 그들은 명확성, 정밀성, 그리고 지적 정직성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스포크스와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특성이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가십이나 표피적인 대화를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로 여깁니다. 대신 그들은 심도 있는 토론, 새로운 아이디어의 탐구 또는 의미 있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를 선호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가 더욱 깊고 목적지향적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정보의 질을 중시하며 피상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실질적인 지적 교류를 통해 만족감을 얻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주변의 잡담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갈망한다면 이는 당신의 높은 지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론, 지능의 다면적인 이해. 결론적으로 평균 이상의 지능은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IQ 점수만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잦은 지루함, 지적인 겸손, 게으름처럼 보이는 효율성, 높은 적응력, 그리고 무의미한 대화에 대한 거부감과 같은 미묘하고 때로는 역설적인 행동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빠른 인지 처리 속도, 깊이 있는 사고 능력, 그리고 복잡한 세상에 대한 섬세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똑똑함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타인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인지적 특성과 개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 속에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이상한 습관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지적 강점으로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갈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5가지 징후 중 몇 가지에 공감하나요? 이러한 특징들이 당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당신의 숨겨진 지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을러 보이는 사람일수록 지능이 높은 사람일 수 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왜 더 움직이지 않는가? 미국 플로리다 걸프 코스트 대학의 토드 맥엘로이 교수 연구팀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사회에 만연한 한 가지 통념의 의문을 던집니다. 바로 지능이 높을수록 게으르다는 인식입니다. 텔레그래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맥엘로이 교수팀은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쉽게 지루함을 느끼지 않아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게을러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반대로 IQ가 낮은 사람들은 쉽게 지루해하여 정신적인 자극을 얻기 위해 외부 활동, 즉 육체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직관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인간의 인지 과정과 행동 동기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다양한 심리학 및 신경과학 연구들을 통해 그 타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맥엘로이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관련 연구 및 이론들을 종합하여 지능과 게으름이라는 역설적인 관계의 본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논의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너머에 숨겨진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게으름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맥엘로이 교수 연구팀은 자신들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연구팀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30명과 골치 아픈 일을 거리는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NFC 뇌 활동 설문을 통해 그들의 인지적 성향을 분류했습니다. NFC는 개인이 인지적으로 힘든 활동에 참여하고 즐기는 경향을 측정하는 심리학적 척도입니다. NFC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깊이 사고하는 것을 즐기는 생각하는 사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손목에는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활동량 추적기가 부착되었고 일주일 동안 그들의 육체적 활동량이 측정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주중에는 훨씬 운동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평소 깊은 사고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평일에는 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두 그룹 간의 육체적 활동량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팀은 이러한 주말의 활동량 차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맥엘로이 연구팀은 자신들의 연구가 게으름과 지능의 연관관계를 결정적으로 확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표본의 크기가 작고 연구 수행 기간도 짧기 때문에 더 많은 실험과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건강심리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비록 제한적인 연구였지만 이 연구는 지능과 활동량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맥엘로이 연구팀의 주장은 게으름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육체적 활동의 부족으로 정의하는 것을 넘어 인지적 활동과 에너지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왜 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지루함에 대한 낮은 취약성, 맥겔로이 연구팀이 제시한 핵심적인 설명 중 하나는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외부 자극이 부족하거나 반복적인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활동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충분한 정신적 자극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고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탐구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등의 인지활동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분히 흥미롭고 몰입적인 경험이 됩니다. 이는 지루함 취약성에 대한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벤 파슨스와 동료들의 연구는 지루함에 취약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외부 자극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내면의 인지활동만으로도 지루함을 덜 느낀다면 외부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굳이 외부에서 자극을 찾기 위해 육체적인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적 노력과 에너지 보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인지적 활동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신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기 중 하나이며 복잡한 사고 활동은 뇌에 상당한 부하를 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심리학자 댄 시몬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의 연구 등은 인간의 인지 자원이 제한적이며 한 가지 인지 활동에 깊이 몰입할수록 다른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깊은 사고나 복잡한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들의 뇌는 이미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피로는 육체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키고 심지어는 게으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 패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의도적으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뇌의 효율적인 에너지 배분을 위해 신체 활동을 줄이는 전략적 에너지 보존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신 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대신 육체 활동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일견 게으름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인지 활동에 최적화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NFC 인지 욕구. 앞서 언급된 NFC는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입니다. 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본래부터 복잡하고 도전적인 인지 과제를 즐기고 이러한 활동에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물리적 환경을 조작하거나 탐험하는 것보다 내면의 정신적 공간을 탐색하고 정리하는 데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존 카시오포와 리처드 패티가 개발한 NFC 척도를 통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퍼즐 풀기, 독서, 심층적인 토론 등 주로 앉아서 하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맥겔로이 연구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그룹은 바로 이러한 높은 NFC 성향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육체적 활동의 감소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인지적 활동에 몰입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뇌의 특정 영역과 네트워크가 우리가 생각하고 휴식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거나 몽상에 잠길 때 혹은 자기 성찰이나 미래 계획과 같은 내면 지향적인 인지 활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들의 집합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 DMN의 연결성이 더 강하거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DMN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내면의 생각에 깊이 몰입할 수 있다면 그들은 외부 환경에서 활동적인 자극을 덜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쉬는 시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뇌가 복잡한 인지 작업을 수행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는 고도의 정신 활동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게으름이라는 외부적 관찰과 사고라는 내면적 활동 사이에 괴리를 설명하는 신경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맥겔로이 연구팀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 연구 결과는 아직 제한적이며 확증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30명씩 총 60명이라는 비교적 작은 표본 크기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대학생이라는 특정 연령대의 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과 골치 아픈 일을 꺼리는 학생이라는 분류 자체가 사회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직업적 특성 등 다양한 외적 요인 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직이나 학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능과 게으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직업적 특성과 활동 패턴의 상관관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판 지점 중 하나는 게으름이라는 개념의 정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육체적 활동량을 게으름의 지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활동량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게으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개인이 육체적으로 덜 움직이는 대신 복잡한 인지 활동에 깊이 몰입하고 있다면
그들을 게으르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가치 판단이 직접 활동의 가치를 가리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마이클 키어스와 그의 동료들이 지적했듯이 게으름은 단순히 행동의 부재를 넘어 동기부여, 목표 설정, 시간 관리 등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과 관련됩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적 효율성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메겔로이 연구에서 주말에는 활동량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한계점입니다. 주중에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의 영향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룹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지만 주말에는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행동 패턴의 차이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지능과 활동량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을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사색적인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덜 움직이는 사람을 게으르다거나 수동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엘로이 연구를 비롯한 관련 논의들은 이러한 편견이 얼마나 피상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활동량만으로 개인의 생산성이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교육 현장이나 직장에서 단순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나 직원을 게으르다고 낙인 찍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간과하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과 생산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적 몰입과 깊은 사고 또한 중요한 형태의 활동이며 때로는 가장 혁신적인 결과물을 낳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지능이 높을수록 게으르다는 메겔로이 연구의 주장은 아직 더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증되어야 할 가설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우리에게 게으름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하고 인간의 인지활동과 육체적 활동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내면의 사고 활동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육체적 활동을 줄이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생산성과 활동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바쁨만이 능사가 아니며 깊은 사색과 인지적 몰입 또한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삶은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가꾸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외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힘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모든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열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섣부른 판단 대신 그들의 생각하는 시간이 어떤 창조적인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는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